안녕하세요. 오늘도 영상을 올립니다.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 오후 10시 49분입니다. 보유자 자산이 조금 줄었습니다. 의미는 없지만 왔다 갔다 매번 하니까요. 또 지금 30만 원을 또 아까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 몇 개 사진 게 있는데 의미는 없죠. 그래요. 지금 비트코인은 4,090만 원입니다. 꽤 많이 잘 버티고 있어요. 테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미국은 새벽이나 아침일 테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아마 결론이 나겠죠. 뭐 이제는 130만 원 지키고 있고 몇 가지 조금 하락한 게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오른 것도 꽤 있습니다. 그래요. 떨어진 것도 있고 조금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버틸 만한 수준이다. 4천만 원을 버티고 있으니까요.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. 비트맥스입니다. 37,600선인데요. 여전히 아까랑 뭐 비슷합니다만 크게 하락은 없이 테더 이슈에 대해 가지고 아직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. 조금 하락은 했지만 과연 또 이게 버틸지 하락할지 어떨지 화면 또 지켜보시죠. 그래요. 일단 가장 큰 얘기가 테더 이슈겠죠. 테더 예치금을 준비해야 되는, 그걸 보관해야 되는 그런 은행이 이거 가지고 일부 비트코인을 투자했다는 겁니다. 근데 비트코인이 꽤 많이 올랐죠.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꽤나 괜찮은 타이밍에 자금을 투자한 다음에 올라가지고 조금 뭐랄까 약간 여유로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뭐 테더나 그 모기업 아이파이닉스가 협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. 재무기록 제출 관련해서. 근데 이제는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. 아마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빵꾸 났는데 근데 그걸 재정적으로 메꿀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. 이제 이번 조사 협조하는 흐름도 아마 비트코인이 올라가지고 재무상 문제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. 어쨌든 양아치를 한 건 맞습니다. 근데 아마 나중에 벌금 맞게 되면 벌금이 좀 줄 수는 있겠죠. 왜냐하면 서류상 맞으니까. 어쨌든 상당히 좀 뭐랄까 양아치스러운 그런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결론날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초반에 좀 비트코인이 오른 다음에 조금 조정받은 거. 요게 이제 그 채굴자들이 던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채굴자들이 보통 일주일에 한 2,000개 정도 던지는데 하루에 300개 가량 던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 2,000개가 한번 던져진 날이 있었는데 그날 거래량이 15만 개였대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채굴자의 물량은 그때 일 거래량의 1.3% 수준, 거의 뭐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굴자 던지는 건 문제가 아니라 고래들이 많이 산 고래들 던지고 치고받고 그게 더 앞으로는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비트에서 100비트 가량 그 사이죠. 4억에서 40억 가량 갖고 있는 비트 지수가 좀 많이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. 좀 던졌겠죠. 아무래도 수익 실현을 했겠죠. 이런 것도 다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요. 그리고 일단은 뉴욕타임즈에서 얘기를 하기를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든이 이제 2천조 가량 돈 찍는다. 경기 부양책 발표 예정한다고 합니다. 아마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봐야겠죠. 아무래도 미국은 엄청 돈 찍을 것 같고 대한민국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원금을 줘야 되니까 돈을 찍어낼 것 같습니다. 그레이스케일은 월스트리트 여기 이제 지면에 비트코인 전면 광고를 했습니다. 이런 식이에요. 아마 대한민국도 조중동에 이런 광고가 나올 수 있을까요? 힘들 것 같아요. 아마 먼 나라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. 이 내용이 재밌는데 미국 마이애미 시장이 그 시기금 있잖아요. 써야 되는 돈. 그거를 시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걸 고려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내용이 왜 오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. 왜냐면 이 얘기를 이 시장이 트위터를 하는데 이미 작년 말에 12월 30일 날 이미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오픈마인드로 한번 받아들일지 한번 조사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. 이미 트위터에다가 1% 정도를. 근데 왜 이게 지금 나오지? 저도 그때 보고 왜 이게 안 나올까 뉴스 언론에 그랬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제대로 뭐 이제 뭐 신문 기사 해가지고 같이 해서 트위터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것 같아요. 뭐 이유가 있겠죠. 그동안 다시 뭐 말이 없었던 건요. 네.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미국으로 치면 연기금 이런 게 한번 들어올 수도 있을까요? 글쎄 뭐 한참 뒤 얘기겠죠. 가능하다 하더라도요. 그리고 구글 얘기인데 비트코인 검색량이 세계 1위가 나이지리아래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놀랐어요. 근데 재밌는 게 국민의 중위 연령, 그 중간 단계 연령이 18.4세랍니다. 나이 드신 분들이 없나 봐요, 여기는. 대한민국은 40대 초중반이죠. 중위 연령이.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밑에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어린애들이. 좀 그런데 여기는 노인 다 어디 갔어? 어떻게 18세가 중연령이냐?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ETF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약간 제한적이긴 한 것 같아요. 조건부로. 그리고 금액이 좀 적어요. 1,000억 원 정도. 조금 아쉬운 금액이죠. 물론 1,000억도 큰 금액인데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뭐 몇만 가지씩 사니까 조금 오히려 더 이게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. 일단 ETF가 나왔다는 게뭐 조건적이지만
제대로 된 건 미국에서 한번 나와줘야겠죠. 홍콩이 아니고요. 그리고 이더리움 얘기인데요. 이더리움 얘기가 좀 갑론을박이 많습니다. 일단 거래소에 보관된 이더리움이 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크립토 컨트에 관한 얘기예요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거래소에 이더리움 물량이 적어지니까 좀 매도 압박이 줄어들어서 좀 가격이 오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동시에 최근에 30억 달러, 3조 원 가량을 이더리움을 사서 고래들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. 근데 반박글도 당연히 있어요. 그게 말이 되냐? 평소랑 원래 같은 거다. 지금 이제 잘못 보고 있는 거나 이런 식의 반박글도 있으니까 뭐 양쪽에 다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더리움을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라서 뭐 단기간에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얼미전 CEO도 여전히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게 뭐 늘릴 사람은 늘리고 팔 사람은 파는 거죠.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가장 중요한 테더 이슈인데요.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오늘 밤 또 내일 아침 한번 더 지켜보시죠. 저는 뭐 볼 수는 없겠지만 또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좋지 않은 소식을 하더라도 저는 정보를 할 겁니다. 이상입니다. 돈을 많이 버시고요. 내일 또 주말입니다. 주말에 또 화이팅을 하시죠. 감사합니다.